내적이 된 왕가에서 차세계는 최문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린 준서를 자신의 곁으로 유인했다. 준서는 바로 최문도의 약점이었다. 최문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였고 차갑고 잔인한 성격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다. 자신을 도와주고 거두어준 사람마저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준서에게만큼은 그는 아버지였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포기할 수 있었다. 준서는 언제나 그의 최우선 선택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준서의 눈에 최문도는 완벽한 아버지였다. 차세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문도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차세계는 한 번도 아이 앞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문도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차세계의 한계를 건드리고 말았다. 최문도가 바로 할아버지와 서리의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차세계는 최문도와 모든 것을 걸고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준서는 차세계가 최문도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 과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최문도는 자신이 차지한 것들에 대해 한껏 우쭐해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다. 며칠만 지나면 그는 정식으로 그룹의 회장이 되어 차세계의 할아버지가 앉았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예정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웃듯 웃었다. 바로 그때 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서가 사라졌어요. 그 말에 그는 크게 당황했다.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어? 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말했다. 준서가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공원에 데려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잠깐 다녀왔는데 돌아보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문도 씨, 죄송해요. 최문도는 분노하며 말했다. 닥쳐, 오늘 준서를 찾지 못하면 널 당장 죽여버리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최문도의 머릿속에는 광기 어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준서야,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누가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댄 거지? 차세계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차세계는 아이를 개인적인 일에 끌어들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최문도는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계속했다.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차세계가 보낸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준서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준서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아이를 보고 싶다면 직접 데리러 와. 최문도는 분노에 차 즉시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이 자식아, 대체 뭘 원하는 거냐? 차세계는 비웃듯 말했다. 당신 정도면 내가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 텐데 걱정 마. 아이는 아주 멀쩡해. 그럼 이따 보자. 최문도는 곧바로 차세계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쳤다. 준서야, 어디 있니? 준서야, 어서 나와. 하지만 준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차세계가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최문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준서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마다 뒤져보아도 준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성을 잃은 그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차세계의 옷깃을 움켜쥐며 말했다. 준서는 어디 있지? 대체 준서를 어디에 숨긴 거야? 차세계는 최문도를 밀쳐내며 말했다. 아이가 놀고 싶다고 해서 바람 좀 세게 데려갔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아이는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어. 어쩌면 당신과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 당신은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하느라 바쁘잖아. 안 그래? 최문도는 분노에 휩싸여 차세계를 주먹으로 때렸고 차세계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최문도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자식아,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예전에 넌 절대 준서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분노에 미쳐 날뛰는 최문도를 보며 차세계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 때문이야. 먼저 약속을 어긴 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 당신은 할아버지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어.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도 했지. 그런데 당신이 한 일이 뭐였지? 회장 자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그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하는 거지? 차세계의 말에 최문도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해졌다. 맞았다.
모든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차세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사람도 자신이었다. 사람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정당화할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봐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먼저 나를 버린 것도 그 사람이었어. 만약 그가 나를 미국으로 쫓아보내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차세계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남 탓하지 마. 네가 한 모든 일은 내 질투심과 이기심 그리고 야망 때문이었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널 버렸다고? 그럼 왜 네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건 전부 할아버지가 네게 준 것이잖아. 만약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네가 지금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었겠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할아버지가 준 거야. 그런데 넌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어. 넌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차세계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다. 최문도, 넌 내 한계를 건드렸어. 그러니 내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린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 준서는 이 일에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냉혹하고 무정한 아버지가 있지. 만약 준서가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된다면 과연 널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 여전히 널 사랑할까? 그리고 여전히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최문도는 차세계의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 돼. 절대로 그 아이를 해쳐선 안 돼. 그리고 이상한 말도 하지 마. 만약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다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차세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 태도에 달렸지. 이제 난 잃을 게 없어. 할아버지, 내 유일한 가족은 지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서리도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회사마저 당신에게 빼앗겼어. 생각해봐. 벼랑 끝까지 몰린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최문도는 붉게 충혈된 차세계의 눈을 바라보며 순간 섬뜩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차세계가 이렇게까지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최문도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아이만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차세계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최문도, 잘 생각해봐. 준서와 명예, 그리고 네 성공 사이에서 넌 진짜 무엇이 더 필요한 거지? 선택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말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네가 내게서 빼앗은 것들을 전부 돌려주고 자수해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난 너와 준서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어. 두 번째, 계속 회장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난 준서를 죽음으로 끌고 갈 거야. 정말 궁금하네. 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최문도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쩌면 준서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동시에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최문도는 곧바로 말했다. 좋아. 네 뜻대로 하겠다. 준서만 무사하다면 난 모든 것을 포기하겠어. 차세계는 곧바로 말했다. 그럼 증명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네가 저지른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 하룻밤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 최문도는 차를 몰고 떠났다. 최문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차세계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문도는 달랐다. 준서를 제외하고는 그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차세계는 자신이 조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너무 비열하게 느껴졌다. 또한 준서가 최문도 같은 아버지와 자신 같은 삼촌을 두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리의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아이는 어떤가요? 많이 슬퍼하나요? 차세계가 고용한 사람은 곧바로 대답했다. 아니요, 아이는 정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놀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리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할머니도 그 아이를 무척 좋아하세요. 언제 아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차세계는 대답했다.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잘 부탁드릴게요.
차세계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차세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렴. 삼촌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차세계의 행동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최문도는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모든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